안녕하십니까. 역사권 연대 조이기로입니다. 오늘은 평택시의 인구는 계속 증가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택에 최근 들어서 이제 자주 일이 있어가지고 다녔는데 갈 때마다 발전하는 걸 아주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 6월 말 현재로 58만 6,145명입니다. 인구가 58만 6,145명. 근데 이 58만 명이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주변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쭉 됐는데, 통계청에 들어가서 인구 현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참 가장 당면 문제 중에 큰 문제가 이 인구 문제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OECD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제 선진국에 진입을 했는데 계속 발전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죠. 지금 인구가 출산율이 0.76명 이렇게 돼 버리니까 결혼해 가지고 이 신혼부부가 한 명도 제대로 안 난다는 거잖아요.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 보도 들어보면은 중국도 예전에 중국이 인구가 가장 많았잖아요. 근데 중국도 지금 출산이 좀 작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인도가 또 가장 많다고 그러고. 어찌됐든 지금 보면은 2023년 5월이고 2023년 6월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5,140만 521명입니다. 5월 달에. 5천만 명이 넘죠. 그런데 6월 달에 보니까 한 달 사이에 5,139만 2,745명. 무슨 얘기냐면 5,140만 명에서 40만 명 밑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한 달 만에. 39만 2,745명.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줄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각 도라든지 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이 비례해서 줄겠죠. 근데 제가 오늘 이 평택 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문제인데, 근데 인구가 이렇게 전체 인구가 한 달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왜 계속 줄어드냐면은 5월달, 6월달만 줄어드는 게 7월달은 더 줄어들죠. 8월달 더 줄어들고. 이래서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이 결혼을 안 하고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으니까. 난다면은 우리가 걱정할 게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광역시하고 이 도, 이렇게 보면 이제 경기도, 평택은 경기도니까요. 경기도 보면은 인구가 5월달 보니까 1,361만 2,597명. 1,300. 근데 6월달은 또 보니까 1,361만 8,969원. 어떻게 돼요? 조금 늘었죠. 조금 늘었죠. 이래서 제가 오늘 평택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평택과 몇몇 도시는 늘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인구가 다 줄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또 계속 줄고 있으니까 어느 도시든지 부동산 가치가 다 떨어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평택이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특별시 보면은 941만 8,885명 5월 달에. 그런데 6월 달에 보니까 941만 4,093명 줄었죠. 한 달 만에 941만 8천인데 941만 4천, 한 4천 명 줄었잖아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원래 경기도보다 서울의 인구가 더 많았죠. 근데 서울에 이제 집값도 비싸고 또 일자리가 경기도 또 많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경기도로 넘어간 건 좋은데, 늘어나는 건 다 좋은 거죠. 근데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대한민국 최고의 수도가 인구가 줄었잖아요. 부산 한번 봅시다. 330만 9천 명 5월 달에 330만 6천 명. 역시 또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도시가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전쟁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다 한데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발전할 수가 없죠. 일각에서는 이민 정책을 써야 되겠다. 이민을 많이 받아들여서 부족한 인구를 좀 채운, 그것은 아주 어떤 비상적인 이야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건 통계청에서 실시간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정확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택 인구를 또 보죠. 이 통계청에서 인구를, 특히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인구를 이 통계를 할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자료나 통계청 자료나 큰 차이가 없죠. 근데 평택을 보니까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를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해 놓은 걸 보니까 지금 2016년에 평택의 인구가 47만 명이었습니다. 47만 832명. 2017년에 48만 530명. 2028년에 49만 5천 명. 51만 명, 53만 명, 56만 명, 57만 명. 2022년에 작년에 57만 8,529명. 무슨 얘기냐면 인구가 계속 늘었죠.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2016년부터 15년보다는 16년이 많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구가 자꾸 평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출산 문제도 있지만 출산 이전에 산업단지가, 세계적인 반도체 가장 큰 공장이 평택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17년부터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데, 평택 삼성 반도체뿐만 아니라 거기 가면은 이 산업단지가 엄청 많죠. LG도 있고 쌍용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인데, 그래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평택은 발전할 수밖에 없고 인구가 지금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2016년부터 22년까지 6년 동안에 인구가 10만 8천 명이 늘어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건 엄청,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 근데 다른 도시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서울, 부산 의시해가지고. 그래서 1년에 18,000명씩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역세권 랜드라는 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인구가 받쳐주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가서 투자하는 건 아주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매년 18,000명씩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난다. 앞으로는 이제 쭉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릴 건데, 2035년 평택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보면은요, 이 어느 도시든지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실행계획이 있고 기본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을 먼저 짜놓고 그리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실행계획을 또 짜죠. 근데 이 기본계획은 10년, 20년 전에 이렇게 다 짜는데, 여기에 보면은 계획인구가 90만 명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인구라는 거는 도시계획을 짤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인구계획이거든요. 지금은 57만 8천 명인데 내년에는 몇 명, 그 다음에는 몇 명, 5년, 10년 후에는 몇 명, 이게. 근데 2035년도에는 90만 명으로 인구를 늘려놓겠다. 누가? 시장이. 정장선 시장이. 물론 이 시장이 이 계획을 짤 때 계신 건 아니죠. 그 이전에. 그러니까 국토계획, 이 도시계획이라는 거는요, 시장하고 관계없이 계속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때 시장 되신 분이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장선 시장님은 어떠한 포부를 밝혔냐 하니까 100만 명, 90만 명이 아니고
100만 명의 인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자체, 8기 지자체 1년이 될 때 이제 기자 회견을 했는데 보니까 평택시를 평택 특례시로 만들겠다. 이게 현재 시장님의 그 포부죠. 그럼 평택 특례시로 만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시의 지자체의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라고 합니다. 특례시라는 말이 오래전에 사용된 게 아니고 최근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 특례시가 된다는 거는 그 도시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지금은 특례시에 해당되는 게, 그러니까 1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가 4군데 있더라고요. 이쪽에 수원시가 있고, 또 용인시, 또 고양시, 또 저쪽에 이제 지방에 창원시. 이게 100만 명 조금씩 넘어요. 102만 명, 107만 명, 뭐 106, 이렇게. 근데 평택도 머지않아서 100만 명의 인구를 만들겠다. 이제 갑자기 뜬구름 같은 얘기가 아니고 계획이 다 있죠, 계획이. 그래서 평택이 앞으로 인구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산업단지도 많이 들어가고 교통시설도 많이 들어가서 이러한 큰 계획이 세워져 있다. 뭐 제가 이 도시계획에 다 여기 올릴 수 없어가지고 대표적인 거 이제 인구 배분 계획 하나 올렸는데 2031년부터 35년까지 인구가 90만 명, 동부 생활권에 69만 명, 서부 생활권에 21만 명. 이거 말고도 디테일한 자료가 다 있죠. 두께가 도시계획이 이만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인구를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늘리겠냐 하니까 향후의 인구 증가 내용은 삼성반도체. 지금 1기, 2기 가동하고 있죠. 근데 3기 한참 공사하고 있고 4기, 5기, 6기까지 있습니다. 이걸 가동하면은 인구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지금 삼성반도체가 이 공장이 평택 공장이 작아서 지금 용인에 또 늘킬 또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발표를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이전에 평택 공장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120만 평 어마어마하게 큰데 지금 증설공사 또 한참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은 이 탑크레인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가지고요. 아주 실감 나죠. 그래서 반도체 공장이 이미 있는데 또 계속 공사하면서 더 늘려나가겠다. 그러면 이 반도체 공장은 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하거든요. 그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집이 있어야 잠을 자잖아요. 그 또 아파트 짓는 거죠. 근데 젊은이들이 이제 돈이 많지 않으니까 공공 아파트, 그러니까 나라에서 짓는 아파트를 좀 저가로 해서 또 공급을 하겠다. 이런 것도 다 발표했죠. 그다음에 안중 역세권 개발. 요것도 제가 예전에 그 영상에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금 안중역은 서해선인데 지금 공사를 한참 해서 내년에 이제 개통을 하는데 역을 개통을 해놓으면 안중역이 엄청 큰 역이거든요. 역을 개통하면은 그 주변을 개발하는 건 당연하죠. 개발을 해서 10만 6천 명을 유치하겠다. 이미 발표를 다 했죠. 10만 6천 명. 10만 명이면 하나의 시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인구인데 안중역에만 이제 10만 6천 명이 인구가 나오고 그다음에 평택 지제역세권. 이건 SRT가 정차하는 역이죠. 지제역세권에 또 3만 3천 세대를 넣겠다고 또 국토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3만 3천 세대면요. 한 세대에 보통 2.5명 정도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8만 2,500명. 그리고 화양지구. 여기도 역시 또 지금 한참 개발하고 있는데 또 2만 세대. 약 한 5만 명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삼성 반도체에도 계속 증설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인원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만 해도 지금 18만 9천 명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18만 9천 명인데 요거 외에 또 삼성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산업단지라든가
포승단지라든가 공사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포함하면은 지금 현재 58만 명에서 이것만 해도 지금 거의 90만 명 가까이 되죠. 이거 여기에 다 말씀드린 거 외에도 엄청나기 때문에요. 100만 명, 100만 명. 그러니까 이 특례시를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 이래서 정 시장께서 특례시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사람이 모여야 되고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이런 거를 다 하려면 머리 아프니까 역세권에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곳은 사람이 몰리고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관광단지가 들어오고 또 상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역세권에 투자하면은 모든 거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산업단지는 원래 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이 공장을 보통 예전에는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죠. 주변에 역이 반드시 끼어 있어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 또 산업단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또 관광지라든가 상권, 이런 거를 개발을 다 해서 인구가 90만 명, 100만 명까지 간다. 이런 내용이 이제 요거 내용 외에도요,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시간 있으신 분들은 책을 한번 보시면 더 실감이 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거보다도 현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여기 수서역에서 SRT 타면요, 평택 지제역까지 20분이면 갑니다. 20분. 아주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평택이 이렇구나. 고덕산업단지, 삼성 반도체 있는데 한 바퀴 돌면 되죠. 굳이 차를 안 갖고 가도요, 택시 타고 한 바퀴 돌면은 10,000원, 15,000원, 20,000원이면 아주 정말 뭐 충분히 돌을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이래서 평택 하는구나 알 수가 있고, 또 안중역 가보시면은 전철공사 한참 하고 있는 거, 또 아주 거대한 거, 또 여기 화양지구도 가보셔도 되고. 그래서 사실 이 부동산 쪽에 투자하고 하시려면 최소한도 한 번 정도는 시간 내서 둘러보시는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평택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시켜가지고 특례시를 만들겠다는 정 시장님의 그 이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공장이 이미 가동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또 수소차를 또 축으로 해서 또 만들겠다. 또 탄소도시, 이 안중역 같은 경우. 그래서 미래 산업을 개발을 해서 인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겠다. 또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 지금 뭐 이거는 평택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과제죠. 요즘 뭐 기후변화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비가 그냥 아주 엄청나게 오고, 한쪽에서는 가물고, 화산이 막 폭발하고. 그래서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다. GTX A 노선, 또 GTX C 노선이 평택 지제역으로 통과되도록 연장을 하겠다. 제가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GTX역 하나만 오는 것도 대단한데요, 두 개, A 노선, C 노선이 두 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SRT가 수서역에서 20분 걸린다 했는데, 요 GTX A 노선이든 C 노선이 들어오면은 서울 강남까지 또 20분이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서울이 되는 거죠, 이제. 같은 서울. 뿐만 아니라 KTX, 수원발 KTX를 직결을 하겠다. 직결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웃 동네가 되는 겁니다. 이 서울 강남하고 이 평택이. 그리고 평택 지제역에서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겠다. 복합 환승센터를 안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평택 지제역은 1호선 가죠. SRT 가죠. 근데 지금 앞으로 들어갈 게 GTX AC 노선 또 4개. 그 다음에 수원발 또 KTX 직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노선이 지나갈 경우에는 환승센터 기본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안중역 신설, 안중역 내년에 개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 157만 평, 10만 6천 명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또 서울까지, 안중역에서 서울까지 30분에 갈 수 있는 또 KTX를 연결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첨단 산업과 교육 도시, 또 문화 도시, 환경 도시, 뭐 이런 것들을 융합해 가지고 평택 인구를 특례시 100만 명으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포부죠. 시장님의 포부.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 갑자기 뭐 앞으로 뭐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계획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조성이 어느 정도 많이 된 것들이죠. 그래서 평택이 앞으로 인구가 90만 명, 100만 명 되는 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아시고 지금 이렇게 한국이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데요. 많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늘어나는 곳에 투자해야 됩니까? 줄어드는 곳에 투자해야 됩니까? 아주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인구가 증가하는 곳에 역세권에 투자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또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일자리가 있으니 또 해야 되고 또 항구가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죠. 지금 포승지구에 항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모든 자동차가 다 이 포승지구에서 선적이 됩니다. 근데 바로 평택에 있는 게 항구 아닙니까? 그래서 항구가 있고 그래서 먼 미래에 평택이 개발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확실한 지역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리스크나 실패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평택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곳에 여러분들이 그 참고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상담,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오늘 그 해답을 하나 드렸잖아요.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얼마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언제 팔아야 되고 언제 사야 되고 계속해서 지금 아파트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전문가가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직접 저하고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하시면은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담할 때는 가장 좋은 게 대면에서 상담하는 게 제일 좋고 요새 코로나도 이제 다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 바쁘시면 뭐 전화 문자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 재테크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